어제는 대통령의 날로 미국이 휴장을 했지만 오늘은 다시 개장을 합니다. 오늘 어떤 전략들을 저희가 펼치면 좋을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자, 이제 어제 앞서서 저희가 외신 브리핑, 어제가 아니죠. 방금 전에 중국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의 금리 인하를 오늘 이야기를 했고 춘절도 이제 곧 끝나가는 마당에 어떻게 중국 시장이 펼쳐질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중국은 이번에 춘절 동안 특히 소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행 증가수나 이런 배달, 특히 일반 음식에 대한 소비 같은 경우는 이미 팬데믹 이전, 거의 2019년 기준보다 훨씬 넘어가는, 상회하는 기준을 일단 보여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는 조금씩은 춘절의 영향은 좀 살아날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런 금리 인하 관련 이슈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때 6개월 만에 이제 관련 얘기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사실 증시와 관련된 이런 경기 부양책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곤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공매도 관련 이슈도 어느 정도 계속 막았던 측면이 있었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달 3월 5일쯤에 열리는 중국 양해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작년에도 사실 이맘때쯤 시진핑이 이제 결국 전인대 관련 이슈들은 작년에 굉장히 큰 기대감이 사실 있었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기대감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한번 핫스 효과라면 한번 만져봤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 같은 경우는 과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가 경기 부양책을 얼마나 더 크게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사실 어느 정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할 수 있는 건 제가 봤을 때 다 할 수 있다, 다 하고 있는 좀 것처럼 지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결국 증시 부양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작년에 워낙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이 많이 좀 빠져나갔기 때문에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전인대 관련해서는 사실 금리 인하, 오늘과 같은 금리 인하 이슈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중국 시장 그러면 큰 기대감을 갖기엔 좀 어려울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이번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한 5%, 한 6% 정도 성장을 올해 목표를 삼고 있는데, 이미 작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하긴 했지만 오히려 더 안 좋은 이제 역성장을 좀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시장에서 과연 또 중국 양해에 대한 부분들, 사실 제가 여러 번 최근에 오히려 중국 쪽을 탐방 다녀왔던 여러 관련된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 좀 봤을 때는 굉장히 놀랍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좀 많이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아마 이번 중국 양에 대한 기대가 글쎄요, 오히려 차라리 기대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생각보다 시장에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이벤트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월가 투자은행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해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전 그래서 더 걱정인 게 오히려 실적이 막상 나왔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망 매물이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 지난 한 3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2분기 때도 이게 고점에 대한 논란 이런 얘기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실제 발표 나오면은 오히려 주가가 빠질 거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계속 고공행진을 해왔었죠. 그리고 AI 시장 자체가 그만큼 계속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물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대부분 세론이다 얘기가 계속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초점을 다른 데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게 엔비디아의 행보를 조금씩 쳐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AI 반도체 이런 NPU 이것만 계속 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사실 작년에 엔비디아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유심히 쳐다보게 되면은 이 AI 신약 플랫폼 쪽에 리커전에 투자를 좀 굉장히 크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관련된 AI 신약 플랫폼과 이제 협업을 했던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간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콘콜에서 엔비디아가 이 AI 산업을 통해 가지고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미국 주식을 그 중에서 보시게 되면 슈로딩거나 리커전 그리고 이제 엑스티아 같은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반등을 세게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AI 뭐 관련해서 AI 반도체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AI 신약 관련 플랫폼이 내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국에는 목요일 새벽에 이제 그 콩쿨에 대한 초점, 사실 시적보다는 콩쿨에서 어떤 방향이 나올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콘콜을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동안은 저 PBR주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지지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일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예정도 있고 그리고 29일에 현대차와 주요 은행주 배당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PBR주의 모멘텀 그래도 한동안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 좀 걱정되는 시각도 있어서 과장님의 의견 어떠십니까? 어제 오후쯤에 26일 날 이제 그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스케줄이 나왔죠. 이제 나오면서 이제 참석자들을 보게 되면은 리너공업 뭐 상무님인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무님 나왔는데 굉장히 사실 뜬금없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리너공업은 PBR이 4.6배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 1.6배이긴 한데 물론 그 두 회사를 논하는 것지는 않겠죠. 물론 결국에는 전반적인 코스피나 이제 코스닥에 관련된 요즘에 그 조조하는 정책이나 밸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토론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또 한간에는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뭐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리 김이 셀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미리 오늘 좀 선반영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미 뭐 지주나 아니면 현대차, 기아가 오늘 대표적으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뭐 26일 날 발표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뉴스가 나오겠지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미리 기간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매도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 충분히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장기적인 목적에서는 당연히 이런 주주환원 정책이나 이런 밸류업을 위해서 많은 뭐 자산 소각 배당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나 향후에 뭐 법인세나 이런 면세나 이런 오히려 그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미 다 나온 재료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당분간은 성장주로나 이런 순환매 흐름에서 좀 한쪽으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로 가져와 주신 게 바로 폴더블 폰입니다. 네. 폴더블 폰의 힌지 회사 파이넴텍 또 다녀오셨잖아요, 네. 탐방을. 그래서 직접 다녀오신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만들겠다 했는데 내구성 테스트에서 안 만들겠다라는 이슈가 잠깐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단했다라는 이슈가 나온 건데 만약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 발을 디디게 되면 이 시장 안에서 차지하게 되는 비중은 어느 정도고 그 수혜가 어디까지일까요? 저는 일단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 아이폰을 썼고 지금 뭐 아이패드 쓰고 있고 맥북까지 써본 사람으로서 만약에 아이폰이 뭐 물론 올해 하반기에 온디바이스 AI를 칩을 이제 결국에는 AI 칩을 탑재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폴더블을 안 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좀 뒤처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이제 판매량이 중국 쪽에서 계속 축소되고 있는 측면이라면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시가총액 10위 밖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AMD와 구글 같은 이제 AI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사실 트렌드를 좀 맡고 있지만은 물론 최근에 비전 플러가 뭐 20만 대 이상 팔렸다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것도 좀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는 좀 상황이고 뭐 그와 관련된 컴플레인도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실 뭐 팀쿡 CEO도 뭐 스티브 잡스와 조금 비슷한 좀 성향을 좀 가지고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폼팩터의 변화를 좀 굉장히 신중하게 좀 여기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폴더블 시장이 한 5년 정도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측면이고 작년 같은 글로벌 시장 판매 대수가 1,850대 정도 됩니다. 사실 2년 전만 해도 사실 1,000만 대도 안 되고 거의 한 800만 대, 900만 대 가까이 되는 이제 시장이었다면은 이제 시장이 계속 꾸준하게 적어도 30-40% 성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나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도 뭐 샤오미나 아니면 하웨이 그리고 오포, 비보 같은 회사들이 여러 업체들이 이미 폴더블을 뭐 실패를 하든 안 하든 계속 꾸준히 이제 만들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플이 조금 더 빠른 시간 사실 뭐
어제 나왔던 이슈가 뭐 내구성 테스트를 했는데 뭐 갤럭시 폴드나 아니면은 뭐 하웨이의 메이트 그리고 샤오미와 같은 여러 폴더블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그중에 하나의 제품이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하다가 이게 부러졌거나 이제 불량 제품이 나오면서 이거 뭐 웨이브에 있는 인플루언서가 이거 불량이다. 결국 애플은 아이폰을 폴더를 만드는 걸 생산 중단할 수도 있다.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조금 뭐 파이낸텍 관련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일단 아이패드가 뭐 이거는 어차피 리포트도 예전에 나왔던 이슈고 저도 파이낸텍 탐방을 가서 직접 들은 얘기고 결국 아이패드 물량 같은 경우는 적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쯤 올해 말 같은 경우는 뭐 OLED로 나오겠지만은 한 내년 말부터는 이제 아이패드가 폴더블 쪽으로 이미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이패드가 뭐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이패드도 프로가 있고 에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영향이 덜한 그 제품군부터 이제 폴더블 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 해에 아이폰으로 인해서 폴더블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행착오를 하고 겪어도 충분히 남을 좀 시간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작년 말이 한 1,850만 대 만약에 아이폰이 아이패드와 아이폰이 2026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대략 5천만 대까지 좀 팔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2027년에는 8천만 대까지 좀 7천만 대, 8천만 대까지 팔린다고 하게 되면은 이 폴더블 시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폴더블 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애플 소식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이 폴더블 시장에게는 그렇다면 수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지요?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물론 이게 이게 월간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신제품이 나오냐 안 나오냐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40%에서 60% 점유율은 계속 삼성전자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하웨이가 한 12%, 나머지 뭐 오포나 비보 같은 회사들이 한 5%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처음 시작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인폴딩 방식이었고 중국은 아웃폴딩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패작이 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뭐 파이낸텍 같은 경우가 이제 물방울 힌지 방식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게 폴더블 안에 이제 들어가는 공기 주입구 같은 경우에 먼지가 워낙 쌓이다 보니까 장고장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구성 테스트 측면에서는 갤럭시 5 시리즈부터는 어느 정도 굉장히 안정화되는 좀 단계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론 사실 우리가 갤럭시 S24가 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만은 폴더블이 아직까지는 프리미엄 라인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구간이라면은 삼성전자가 이쪽 시장을 계속 선점하는 효과는 저는 충분히 좀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폰이 이쪽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조금 더 빠른 사실 지금 오늘 아침에 좀 나왔던 기사인데 갤럭시 폴드 5 시리즈가 밀리터리 팩이 나왔습니다. 군용 핸드폰은 그만큼 튼튼한 걸 만들기 위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미국에서도 이런 국방부에서도 이게 인정받은 핸드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구성 테스트에 관련된 이슈는 2, 3년 안에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웨이에서 22일이죠. 이틀 뒤에 5G 플립형 폴더블 폰 포켓 2가 발표 예정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타격감 어떨까요? 사실 중국 내에서만 좀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실 자동차를 보더라도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거의 안 팔리듯이 결국 걔네들은 국내 그 내수용으로만 조금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참 웃긴 게 사실 삼성전자가 일본 시장 얘기가 사실 굉장히 안 팔리는 나라기도 합니다. 일본은 워낙 일본은 뭐 소니도 있고 워낙 자체적으로도 특히 애플도 많이 팔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플립이 일본 시장 공략에 성공하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1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그 공략이 잘 되고 있고 그만큼 플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조금 핸드폰 폼팩터이기 때문에 당분간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하웨이가 나온다 한들 사실 큰 차지는 못해요. 오히려 하웨이가 나오면서 중국 시장에서 애플 점유율이 줄어들었죠. 그게 타격은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삼성전자의 타격감은 사실 크지는 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신흥 시장, 뭐 인도나 최근에 이런 브라질과 같은 나라들이 점점 GDP가 좀 차지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갤럭시 폴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올해 6 하반기에 나오는 새로운 제품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크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초전도체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3월 4일 초전도체 발표를 앞두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거죠. 지금이라도 이걸 담아야 될까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면은 지금 아니다. 지금 들어가기엔 좀 늦었다라는 입장이신지요? 7월 22일쯤에 이제 그 블루 아카이브의 블루 아카이브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게임인데. 게임에 너무 심취해 계신 거 넥슨까지 아닙니까? 게임이 블루 아카이브고 실제 아카이브 논문에 이제 올라온 게 7월 22일쯤입니다. 네. 정확하게 저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사실 뭐 대표적인 신성 데이터테크 주가가 17,000원, 1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가격이 14만 8천원이죠. 사실 이 가격 때문에 앵커님 사시겠습니까?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근데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전기차나 반도체에 대한 뭐 내년에 얼마 정도 팔리겠다 시장 규모를 대충 짐작을 갈 수가 있겠지만은 다음 달이죠. 3월 4일 날 이제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미국 물리학회에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실제로 초전도체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10년 뒤, 20년 뒤에 대한 시장 규모를 사실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예측을 안 하면 주가는 날아갑니다. 그게 사실 주식 시장의 좀 논리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제가 뭐 내일 당장 사라고는 말을 하는 그런 의미 자체가 아니라, 여기 처음 이게 신성 데이터테크가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 이제 그 관련된 오늘 지분 투자를 직접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부분이 나왔었고, 원래는 관련된 벤처 캐피탈 5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시장에서 부각됐는데 오히려 직접 투자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더 뜨겁게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는 있죠. 심리적인 겁니다. 그러면 신성 데이터테크가 바볼까요? 그럼 바보지 않는 이상 이 투자를 할까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지금 초전도체는 예전부터 지금 적어도 6개월간 흐름을 봤을 때 미국 뭐 대학 연구소나 중국 대학 연구소가 했는데 실패다. 이거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백종원이가 이 요리 레시피를 내밀었는데 우리가 똑같이 이 요리를 따라 할 수 있을까요? 따라 못합니다. 물론 미세한 차이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석배 교수도 마찬가지고 권용환 교수도 이게 얘기를 했던 거는 그동안 이런 기자회견이 미뤄졌던 거는 이게 기존의 초전도체 관련해서 특허 때문입니다. 특허를 이미 2개를 출원을 했고 등록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급한 거고, 왜 중국이 저렇게 난리를 피면서 우리가 만들었다 하는 이유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기네들이 먼저 특허를 등록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큰 손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당분간 이게 조용히 지냈던 거는 특허에 대한 관련된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조용해졌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학회에서 발표를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10월 달에 한다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냥 추가적인 논문 제작을 위해서 그렇게 좀 시간을 좀 끌었던 것 뿐이지, 만약에 3월 4일 날 발표하고 나서 충분히 저는 세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직접 투자라는 게 사실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당분간 초전도체는 우리가 좀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계속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좀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쭉 갖고 있어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뭐 2만 원대, 5만 원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12만 원, 14만 원부터 굉장히 조심스럽죠. 이미 경고 종목도 수십 번이 아니고 몇 번 이상 계속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측면은 우리는 조심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2차 전지 하이브리드 여쭤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전기차 전환에 좀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대규모 투자에 나선 이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그래서 더욱더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악재가 될까요? 그리고 악재가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악재일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물론 최근에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바이든 정책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사실 2031년이나 32년까지 우리가 뭐 자동차 시장 점유율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60%까지 올리겠다 하는 계획은 계속 꾸준히 유지하긴 합니다. 결국에는 좀 대선에 대한 효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바이든 대통령도 작년에 이제 그 디트로이트에 있는 이런 파업 UAW 그 파업 현장까지 가게 되면서 그분들을 설득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표심에 대한 이슈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실 전기차 판매 속도가 계속 꾸준히 이제 올라왔었고 최근부터 그 판매 속도가 전년 대비 좀 둔화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전기차 시장은 가긴 하겠죠. 결국에는 인프라에 대한 속도가 조금씩 더디는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게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물론 이번 겨울 때 워낙 많은 이슈가 있었죠. 워낙 춥다 보니까 이게 충전 속도가 충전 기계 방전되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불편함을 가지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됐고 특히 유럽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특히 보조금을 축소하는 좀 영향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하이브리드로 올라가는 오히려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죠. 현대 기아차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도 그랬고 도요타가 주가가 왜 그렇게 올라갔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물론 도요타는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전기차 가는 거는 그렇게 빠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모건 스탠리였을 겁니다. 아담 조나스라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2019년에 이런 리포트를 썼어요. 하이브리드는 소멸될 것이다. 근데 최근에 2주 전에 리포트를 냈습니다. 도요타에게 사죄한다. 아, 이 정책에 내가 실수했다. 하이브리드는 당분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 주행거리 400km 굉장히 그래. 서울 시내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저 미국 한번 가보시게 되면 제가 예전에 그게 LA에서 라스베가스 가는데 1000km를 갑니다. 쭉 직진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큰 거리를 과연 전기차로 한번 주행거리가 충전소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닐까. 결국에는 충전소가 충분히 이 속도가 충전소가 계속 이게 쌓아가는 속도와 전기차가 이게 그만큼 많아지는 속도가 같이 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워낙 전기차 판매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불만사항이 좀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옛날 10년 전 하이브리드가 아니에요. 주행거리도 좋아지고 연비도 좋아지고 가격도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오늘 나왔던 이슈가 현대차가 울산에 있는 그거 일반 생산 라인을 조정을 했죠. 하이브리드를 더 판매하겠다고. 내년에는 심지어 팰리세이드와 제네시스 그 SUV 라인에 하이브리드 모델도 채택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뭐 하이브리드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간다가 아니라 결국 올해 정도는 올해나 내년까지는 하이브리드 쪽에 판매 데이터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가 자신의 리포트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낼 정도로 하이브리드의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14개 국가에서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전년보다도 30%나 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와중에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는 이 시장, 하이브리드 시장 안에서의 수혜주 뭐라고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코리아 이제 FT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대부분의 연료 개통을 통해서 대기 오염을 안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품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어느 쪽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냐. 현대 기아차 쪽에 한 60, 70% 이제 매출 비중이 있고 이제 지혜 쪽에 이제 10% 정도가 있는데 뭐 도요타는 뭐 그런 나라가 직접 따로 이제 그 부품 회사들이 따로 있겠죠. 결국 현대 기아차가 결국에는 생산 라인을 하이브리드 쪽에 더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뭐 코리아 FT나 뭐 만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부품 쪽에 많은 이런 업체들은 올해부터 실적이 좀 더 굉장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사실 오늘 물론 코리아 FT가 이제 빠지긴 했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다는 측면이 있어서 차익신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전부터 지금 계속 꾸준히 현대차 쪽에서는 울산이나 특히 알리바마 미국 공장 같은 경우는 라인을 좀 정정한다는 얘기가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하이브리드 쪽의 제품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부품주들 좀 위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틈새 시장 상품에 불과하던 HBM은 AI 시대가 열리자 순식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으로도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MUF 출시가 영향을 줬겠죠. 네, 어제 굉장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기사들이 굉장히 공유가 많이 됐었는데 그만큼 전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3세대 모델이죠. HBM 한 2E부터 이 기술을 채택을 했는데 기존에는 NCF라고 해서
비접착성, 그 비전도성 접착 필름을 썼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반도체 칩을 이제 적층을 시키게 되면 이게 열을 가하게 되는데 이 열을 가하게 되면 칩이 휘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를 감싸는 포장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NUF 이제 기술이긴 한데, 이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사실 SK 하이닉스가 이걸 HBM 기술을 이쪽에 쓰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수율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엔비디아 관련된 노이즈도 굉장히 최근에 좀 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이쪽으로 우리가 라인을 좀 바꾸겠다, 결국 NUF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큰 결단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HBM3E 뭐 3월 달부터 오늘 SK 하이닉스가 HBM3E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제가 옛날에 SK 하이닉스 IR을 들었을 때는 저거 중순쯤 5월이나 6월쯤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속도를 가했다는 거는 삼성전자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와 관련된 뭐 관련주들, 뭐 인텍플러스나 뭐 프로텍, 뭐 민펙과 같은 종목들이 조금 빠르게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도 이런 순환매가 제가 볼 때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HBM, 뭐 CXL, 뭐 관련된 흐름들을 통해서 오늘 뭐 NUF 관련주들까지 좀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은 계속 오늘 급등했다고 다시 안 보자 그러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좀 체크하면서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두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더블 폰 시장에서 네. 저희가 수혜주 가장 유망하게 보는 기업 시청자분께서 파이nem텍 vs KH바텍이냐라고 여쭤보셨거든요. 네. 어떤 기업 유망하게 보십니까? 두 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파이낸텍입니다. 이때 작년까지는 내장 힌지 쪽으로 매출이 나왔었고, 사실 뭐 밴드 한 2호나 3호나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나는 비상장 회사고 뭐 하나는 저도 이게 알려지지 않은 회사인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외장 힌지는 일단 KH바텍이 가지고는 있지만은 수율을 얼마나 가져갈지는 향후에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낸텍 입장에서는 내장 힌지와 외장 힌지를 올해부터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모르겠습니다. 갤럭시 폴드 6 라인에서 과연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하냐 여부에 따라서 판매가 제가 볼 때는 크게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화면도 더 커진다? 그러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힌지에 대한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UT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UTG 관련 기술을 가진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애플 아까 아이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 이쪽에 해외에 있는 코닝이라는 회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 주름 개선, 사실 팀쿡이 폴더블 주름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거를 없애기 위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UTI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결국에 이쪽에 대한 향후에 M&A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방송 도중에 초전도체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게임으로 살짝 빠지셨잖아요. 근데 저희 시청자분께서 카카오 게임에 많이 물려있다라고 하셨는데, 카카오 게임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여쭤보시네요. 참 요즘 카카오 뱅크도 좋았고 카카오도 좋은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물으셔가지고 그 게임이 제가 알기로는 NC소프트 게임과 지금 어느 정도 저작권 관련 이슈로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이것도 지금 뭐 이메이드와 같이 뭐 코인, 보라코인이 있겠죠. 사실 보라코인도 예전에 관련된 항상 콘콜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거는 그만큼 엔터나 게임과 관련된 이 온보딩된, 결국에 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게임 시장도 이쪽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게임주는 상반기 때는 조금 지켜보자 좀 주의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카카오 게임즈도 사실 아직은 좀 지켜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투자하실 때 내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